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민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2018 타경 104,277호 부산지방법원 서분지원 사건 우신모라 아파트입니다. 네. 사장구 모라동에 있는 우신모라 아파트 113동 202호 2층이네요. 입찰 29일 남았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대지권은 10.9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3.85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 감정가는 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8,100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자, 요즘에 80% 되면 대부분 다 낙찰되는데 64%까지 또 떨어진 게 있길래, 자, 어떤 이유인지, 무엇이 잘못돼서 64%까지 갔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수업 사건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보시면 소유자랑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도 어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1억 8,100만 원이었는데 유찰돼서 1억 4,480이 되었다가 잠시 변경이 되고 다시 진행해서 또 유찰됐습니다. 11월 20일 1억 1,584만 원에 진행 예정. 자, 이 물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그 화면으로 보니까 복도식, 복도식 아파트네요. 이렇게 방향은 남향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복도가 있고 이렇게 남향 보고 있는 2층. 우신보라 아파트 주변에는 백양 거린, 초등학교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고 학산 거린, 아파트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점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표시된 것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한번 기재된 거 보겠습니다. 자, 보면 현장 가니까 거주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와서 내가 여기에 돈을 받을 게 있다, 내가 이해관계자다, 신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채권자,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 그리고 집행관 현황조사 제출, 교부권자 교부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자 소송 대리인 매각기일 연기, 아마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어떤 모종의 협의가 있어서 연기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자, 현재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봤을 때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상의 권리가 있는가? 자, 소유자 있죠? 소유자 소유권 가져오고 그 이후에 2013년 12월 24일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고, 이 기준 이후에 있는 강제경매, 강요 이런 것들은 전부 말소되고 사라진다. 즉 인수되는 권리는 등기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무엇이 있는가? 조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등기상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채무자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 그런 경우에는 관리비를 많이 연체할 수 있고, 이것이 연체되면 낙찰자가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담을 일부를 인수할 수도 있고, 이사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꼭 해보라. 자,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누구인가?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었고 주민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 그렇다면 명도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 소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250에서 약 300 정도의 강제집행 비용이 예상된다. 자, 그런 경우에 한 250 정도 그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 금액에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을 해보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물론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받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우시모라 아파트 동평일대 매물 보시면 1억 7천, 8,500, 5천, 5천, 자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층도 5천,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5천, 1억 5천 정도면 저층 호가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봅니다. 자, 실거래 보면 실제로 1층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얄층도 1억 6천, 1억 8천까지도 있긴 있는데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 자, 감정 1억 8천 배. 자, 이것은 인테리어가 잘 된 로얄층 가격일 때나 호가 가능한 거고, 실제 저층은 1억 5천도 거래가 되더라. 자, 그래서 1억 4천5백에서 약 1억 5천 5백 정도가 가는 금액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감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낙찰 사례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유사한 아파트 2개 분석합니다. 학산 그린타운과 모라 리버빌. 93년도와 05년도 건축입니다. 전용 21.8과 23.1평, 3층과 15층, 동양과 남양. 자, 약간의 각각의 특징이 있는 아파트인데, 자, 이것이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3차에 되더라. 2차와 3차의 차이는 감정의 문제다. 자, 2차에서 낙찰됐을 때는 1대1이고, 3차까지 가니까 16대1이더라. 자, 이게 16대1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2차에 낙찰받는 것은 그다지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 시세와 최저가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익까지 건져내는 것은 입찰자에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대1은 무엇이냐? 저 정도 금액이면 낙찰받을 때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3차까지 가면 시세보다는 확실히 싸다. 그때 16명이나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수요의 힘을 가진 시장이다. 실거주 목적이든 그것이 투자 목적이든 이 정도의 금액대의 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그 인근 사람들한테 16명이나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가격만 사다면 16명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 가능 금액이 이러할 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0.7%, 91.29%. 자, 이것을 가중 평균을 구하면 91.02%. 자, 하한가 1억 4,500 적용을 해보면 1억 3,347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가를 적용해보면 1억 4,200만원 정도. 1억 3천에서 1억 4천 사이 정도. 자, 취득세는 1.1% 적용해보면 중간 가격인 1억 4천. 자, 계산해보면 취득세 154만원. 공인주택 채권 10만원.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한 20만원 정도. 이사 비용 250만원 정도. 그렇게 했을 때 1억 4,434만원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분석 필요하다. 이 사건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이런 사건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